이제 뒷바퀴로 와서는 딱 눈으로 봤을 때 칭찬할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이 급에서 뒷바퀴에 벤틸레이션을 넣었어요. 뒷바퀴의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비중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고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보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뒷바퀴에 구동이 걸리니까 이 구동축에서 바퀴를 돌리는 힘이 있고 하니까 얘가 디스크가 해야 되는 전체적인 브레이크 배분에서 얘가 갖고 가는 비중이 좀 있는 거죠. 얘는 전륜차 치고는 전륜 기반의 사륜인데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열받을까봐 좀 괜찮은 걸 썼어요. 요거 좀 칭찬해주고 싶고 현대 기아차를 보면서 간만에 얘네가 브레이크 쪽에 신경을 썼네랑 그리고 댐퍼도 뒤에 게 그렇게 얇지 않아요. 물론 얘가 좋은 댐퍼가 들어갔을 리는 만무한데 어쨌든 댐퍼의 크기도 있고 댐퍼 상단에서 생기는 이 진동 펄스를 막기 위해서 생각보다 큰 브라켓 마운트를 댐퍼 마운트를 썼거든요. 근데 사실 얘를 여기 프레임을 좀 더 밖으로 빼고 거기를 90도로 꺾은 다음에 이 볼트를 사실은 밑에서 이렇게 90도로 박아줘야 얘가 정말 좋은 역할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좀 부족하지만 큰 브라켓을 넣어서 이 부분은 잘했고 그 다음에 리어 서브 프레임 뒷바퀴의 서스펜션과 구동축이 다 달리는 제2의 뼈대 서브 프레임 보조 뼈다구죠. 서브 프레임의 하드 포인트가 많이 좋아졌어요. 크기도 커졌고 안에 들어있는 부싱이 좋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상당히 좋아졌죠. 서브 프레임에 달려있는 리어 이 너클함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그래도 일단은 리어 쪽에 너클함을 알루미늄을 썼다라는 건 좀 좋게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이 전륜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들 뒤에 보면 멀티링크라고는 하죠. 여기에 암이 하나 있고 여기 암이 하나 있죠. 어퍼암. 그 다음에 트레일링 암이 하나 있어. 앞에서 요 너클암을 끌어주는 트레일링 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얘를 원래 서브 프레임에 붙어 있는 서스펜션 중에 로우암의 프런트 로우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리고 리어 로우암, 메인 로우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개의 암이 달려 있는데 일단 BMW나 혼다나 좀 달리는 차들은 여기 제가 늘 말했던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면 90도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차체로부터 이렇게 90도로 딱 나와요. 90도. 그러니까 얘가 90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90도 이렇게 90도로. 그러니까 코너를 세게 돌 때 얘가 올라가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좌회전을 세게 꺾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니까 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노사장이 늘 말하는 잘 달리는 차들 코너를 잘 돌려면 내가 왼쪽으로 코너를 세게 돌 때 차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바퀴가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 타이어의 노면을 닿는 이 부분이 얘가 올라가면서 이 서스펜션의 구조로 앞이 벌어져야 돼요. 벌려. 너 왜 웃어? 벌리는데 거기서 웃으면 어떡해? 좋아가지고. 그치? 나도 그래. 일단 벌려야 돼. 앞을 벌려야 돼. 얘가 올라가면 앞이 벌어지는 걸 내가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토아웃. 그렇지. 너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앞에 토아웃이 되고, 얘가 올라가면서 앞을 벌리고, 토아웃으로 벌어지고, 밑에도 벌려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 마이너스 캠버. 찌찌뽕. 얘가 올라갈 때 구조적으로 아래에 있는 로우암의 길이와 각도, 얘랑 함께 밑을 벌그면 타이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바퀴가 이렇게 도는데 내가 좌회전을 세게 꺾었단 말이야.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뒷바퀴가 도는데 내가 뭐라 그래? 스포츠성과 안전성의 카파시티, 능력치는 어디서 나와요? 뒷바퀴의 설계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바퀴는 조향을 담당하는 거고, 자, 그럼 앞바퀴는 조향을 꺾었어. 차가 돌아. 그러면 버티는 건 뒷바퀴란 말이에요. 뒷바퀴가 이 레코드 라인, 선회를 어떻게 그을 것이냐. 이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에 따라서 차의 운동 특성이 판가름이 나는데, 얘가 눌렸을 때 밑에가 벌어지면 접지가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여러분, 코너를 내가 막 원을 돌 때
내가 만약에 어디 원반에 올라가 있어. 내가 원반이 돌아. 내가 버틸 때 이러고 버티는 거랑 이렇게 버티는 거랑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러고 버티는 거랑 이렇게 버티는 거랑 버티는 힘이 훨씬 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타이어를 마이너스 캠버로 벌어지고 얘가 지금 앞에 바퀴를 쫓아서 추종으로 따라가는 라인인데 얘가 바깥으로 토아웃으로 벌어진다고 해봐봐. 얘가 바깥으로 버티면서 가니까 뒷바퀴가 지면을 물고 버티는 힘이 훨씬 세지는 거예요. 그걸 지오메트리 세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행 세팅.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게 여기가 90도로 돼 있잖아. 그러면 제가 올라갈 때 이미 얘를 90도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 아웃이나 마이너스 캠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미니나 컨트리맨이나 BMW E 시리즈, 1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쉐보레 트래버스 어코드, 그 다음에 뭐 파일럿 이런 애들 보면 여기 자체가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이미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어퍼암의 길이 앞에 있는 프론트 로우암, 뒤에 있는 메인 로우암이 얘는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앞을 벌리거나 마이너스 캠버를 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왜? 이렇게 하는 게 쉽거든. 세팅하는 게 쉽고 마이너스 캠버나 토아웃을 하려면 얘네들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받게 되는 하중 스트레스가 엄청 세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얘네들의 단가,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코너를 세게 두면 뒤가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왜? 얘를 바깥으로 빼고 앞을 벌려갖고 버티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차들 소나타나 이런 거 세게 들으면 뒤가 흐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사님 나는 잘 모르겠던데 왜냐면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앞에선 또 언더로 밀고 개언더로 날아가거든. 근데 개언더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앞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앞쪽에 하중을 실어주고 정말 내가 운전 실력이 좀이라도 있고 뭔가 조금 변태스러운 성향이 있어서 스킬이 좀 있으면 앞바퀴가 개언더로 날아가지 않게끔 운전자가 무게에 심의 변화를 주면서 코너를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레벨우가 있는 애들은 느끼는 거예요. 뒷바퀴가 흐른다.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뒤가 흐른다. 뒤가 흐른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코너를 세게 안정되게 돌 수가 없어요. 빨리. 그럼 노사장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아까도 2차 인사K랑도 앞에서 말했지만 살살 앞으로 가는 거를 잘 만들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어차피 살살 앞으로 갈 건데 우리는 좌우 위 아래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앞으로만 갈 거고 살살 갈 거고 왜 이런 차를 타고 왜 달려?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잘 나오면 되는 거야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그렇게 투자를 안 하겠죠. 다음 주에 나가는 파일럿 영상을 봐보세요. 야, 누사장 너 말하는 거 싫고 존나 억지가 있는 것 같아? 족가락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나가는 파일럿 영상을 보면 걔네는 왜 뒷바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서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와서 1.6 터보 엔진 뭐 별로 말할 거 없죠. 별로 말할 거 없고 요거 엔진하고 미션의 진동이 밑에 스틸로 돼 있는 서브프레임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 스틸을 쓰고 부싱도 좋은 게 안 들어갔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온 진동을 여기서 상쇄를 잘 못해요. 그리고 벌써 여기 좀 찢어진 게 아니구나.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얘는 옆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싼가 봐. 꼭 싸게 만드는 애들이 이런 개벽다구를 여기다 다는데 요거 나는 좀 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면 엔진이 돌던 모터가 돌든 간에 바퀴를 돌리려면 요 구동축이 돌아야 되잖아요. 요 구동축. 등속 조인트라고 말하죠. 요 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가 오른쪽 왼쪽의 길이를 똑같이 한 거는 잘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 얘가 돌잖아요. 얘가 돌면 여기서 구동축으로 나와서 얘가 돌아서 여기로 가면 얘가
바퀴 조향을 꺾거나 위아래로 움직일 때 여기서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니버셜 조인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진동 펄스가 엄청나게 이 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운트들을 다 좋은 걸 달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진동이 엄청 생겨서 여기를 알루미늄을 써요. 대부분은 다. 근데 얘네는 여기다 스틸을 써버리는 거죠. 요거를 스틸을 쓴다라는 건 구동에 관련된 잔진동이 소재에서, 그러니까 소재 공학이란 말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좀 쓸게요. 저는 딱줄이니까. 소재 공학적인 측면에서 저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네는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이런 스틸을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엔진과 미션 마운트에 부싱을 되게 부드러운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데서 생기는 진동들 우리는 부싱으로 잡겠다. 근데 사실 그건 좋지 않죠. 부싱으로 잡으려면 정말 좋은 부싱을 써야 되는데 그냥 흐물흐물한 부드러운 부싱만 써요.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잡아줄 땐 잡아주고 이런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기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물론 내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내가 탈 때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렇게 차를 만드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싫은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파워트레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과거에는 얘네가 빈약했고 뭐 회사가 세계 순위권에서 좋지 않았고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이해했어. 근데 지금은 순위가 꽤 높잖아요. 판매량이 꽤 되고 매출이 나오면 적어도 이런 거는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이 형, 이제 할 때 됐다 이제. 이제 그만 이윤의 극대화 그만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그만 좀 퍼주시고 이제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위해서 좀 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고요. 하이브리드라서 그런가? 배기 라인에서 열이 분명히 생길 텐데 여기 보면 아예 단열 소재가 없죠? 내가 듬성듬성 이런 데 어려운 데 띄워 먹으려면 하지 말라 그랬더니 삐졌나 봐, 우선이 형이. 이렇게 할 거면 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깨끗하게 깔끔하게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전후의 차들처럼 깔끔하게 단열 소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방청제도 밑에는 안 뿌려져. 여기만 요 앞쪽만 뿌려져 있고 방청제도 하나도 안 뿌려져 있고 본딩 실링도 듬성듬성 돼 있어요. 바닥은 제가 봤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안 본다라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별로 뭐 바닥 쪽에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쪽에서 나갈 때 여기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가 유니버셜 조인트가 물리면 여기서 진동 펄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싱 같은 거나 베어링 같은 거 좀 좋은 거를 이게 원래 그 번개탄이라고 해서 플렉시블 같은 걸 좀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건 안 달았으니까 뒷바퀴 앞에다 달았을 것. 여기도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을 썼네요. 알루미늄인가? 요건 그래도 진동이 생긴다는 걸 아는 거지. 여기까지 스틸 썼으면 내가 뭐라 그러는데, 요거는 그래도 스틸을 안 썼어요. 이게 스틸인데. 그리고 뒤쪽에다가 플렉시블을 달았나 보니 안 달았어.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사륜이 연결돼서 뒷바퀴 쪽으로 이쪽부터 해서 뒷바퀴로 쭉 힘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느끼기에 꽤 많은 진동이 들어올 겁니다. 뒷바퀴가 움직이는 걸 운전자가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 축,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생기는 축에서 생기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그걸 달려면 비싸거든. 그러니까 뒤고 앞이고 안 달았어요. 대신에 여기에 보면 다판 클러치, 요 시스템, 이걸 할덱스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건데, 요 모터가 제어를 해서 할덱스 시스템이 붙고 떨어지고 해서 뒷바퀴로 구동이, 여기까지는 항상 돌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다판으로 얼만큼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디퍼렌셜 케이스를 통해서, 근데 디퍼렌셜 케이스를 통해서 나가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되게 얇죠? 그랬다는 건 뒷바퀴로 가는 힘은 별로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배기 라인은 싼 소재, 좋은 소재가 아니라 싼 소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 소음기를 잡아주는, 요거 보니까 이 차가 개솔린인데 저쪽에 뭐 SCR 관련돼서 요새 가솔린 차들도 GPF가 달리고 하니까
여기가 촉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근데 요것도 소재가 지금 존나 싸구려고 옛날 차들이 쓰는 그 싸구려. 그러니까 배기라인 자체는 아예 싼마이로 갔네요. 그냥 0.6이니까. 근데 여기로 이렇게 와서 0.6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엄청 큰 소음기를 달아놨어요. 배기 뒤에 머플러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또 엄청 큰 머플러를 달았어요. 0.6인데. 가솔린인데. 제가 최근에 환경부에서 소음 규제 희한하게 해가지고 수입차 타는 애들 괴롭힌다라고 했는데, 현대는 미리 알았나 봐요. 0.6 하이브리드 가솔린에 머플러를 이렇게 2개씩이나, 이렇게 크게 2개씩이나 달아놓는다는 거는, 아까 윤석혜가 의심하는 게 맞나? 환경부랑 짬짬이? 어떻게 이렇게 0.6 가솔린을 소음기를 이렇게 크게 달아놨는지 모르겠네. 아예 소리가 안 나게 만든 거네요. 근데 이제 잡아주는 힌지나 잡아주는 브라켓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냥 용접방 때려가지고 여기 그냥 볼팅, 용접방으로 그냥 다, 싼마이로 그냥 다 잡아버렸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까고 싶지는 않고요. 서스펜션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앞으로 대각선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은 거예요. 원래는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전류는 그렇게 못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가 사실은 얘가 이쯤까지 벌어져야 되고, 요 위치도 원래는 좀 더 뒤로 와야 돼요. 전륜차들이 불리한 게 요쯤에서 나가서 하나를 얘를 더 잡잖아요. 요쯤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요쯤에서 하나를 더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이 리어 너클함이 더 길어야 되는데, 아니면 얘를 앞으로 좀 빼든가. 그래서 얘를 요 축, 바퀴가 돌아가는 축을 중심으로, 요 축을 중심으로 얘하고 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뒷바퀴를 세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희한하게 요거를 옛날부터 이렇게 이 멀티링크가 적용되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요 크기를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IG 그랜저 때 한번 조금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한번 들었고, 그 이후로는 여기에 대한 투자는 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90도로 이렇게 딱 90도로 정확하게 90도로 움직이게끔 딱 잡아놨죠. 아주 정직하게 움직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동 펄스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다 진동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진동줄을 통해서 여기서 생기는 진동 펄스를 잡아주게 한 거고. 산타페가 어떻게 보면 좀 고급 SUV에 속하기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산타페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 대한 기대도 되게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을 워낙 많이 바꿔놔서 사람들이 와와 하고 신기해 하는데, 하체를 보니 뭐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뭐 기존 소렌토나 기존에 팔았던 산타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 좋아진 부분도 보이지도 않고, 소재공학으로 뭘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것도 없고, 설계도 뭐 똑같고, 뭐 조금 뭐 세팅은 바뀌었겠지만 거의 똑같아서, 과연 이 차를 가지고 와라고, 이 정도면 그냥 페이스 리프트를 껍데기를 좀 예전에 IG 그랜저, 뉴 IG 그랜저로 바뀐 것처럼 그냥 페이스 리프트를 좀 한 게 아니냐로 봐야지, 새로운 산타페로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별로 없다 라고 하면서 내일 달리면서 이 차의 구조적인 또는 파워트레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